자, 그 다음에 55번 보죠. 자, R이 6ohm이고 XC가 8ohm일 때 임피던스가 Z가 6 J8ohm으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는 회로이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R과 XC가 나왔다면 당연히 RC입니다 라고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 보고 모른다 하게 되면은 뒤에는 임피던스 10 보고도 알 수 있어야겠죠. 6하고 마이너스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피던스 10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RC 직렬 회로다 라고 답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답 4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 자, 6ohm의 저항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에서 X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직렬로 접속해서 같은 전압을 가했더니 6A로 감소가 되었다. 자, 그럼 X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는 몇 ohm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6ohm의 저항에서 어떤 교류를 가했더니 10A가 흘렀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항이 6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전류가 10A라는 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용량성 리액턴스를 직렬로 접속을 했더니 이때 6A로 감소했다. 아, 그러면 여기에 R과 XC가 뭔가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이때 이 전류가 지금 6A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XC가 얼마 값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내가 얘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누구? 자, 요거 책 위에 보세요. 풀이 보지 말고 요거 보면 얘네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누구? 우리가 전압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을 알아야 얘도 구하는 거니까. 전압은 V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일단 얘네들 곱하면 60V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여기 부분에서 얘한테 가했다고 했으니까 얘도 V가 60V가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나는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죠? 교류니까. 그럼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전류는 여기 6억 줬고 전압 60V 줬고 15ohm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저항이 얼마라고요 지금? 6ohm이래. 근데 얘하고의 관계에서 6, 10이 있어. 그럼 여기 누구? 8이잖아. 6대 8 대 10. 돼요? 얘? 못하면 이걸 못한다. 그러면 Z는 R-J의 XC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R의 제곱에 플러스 XC의 제곱에 루트 값에서 우리가 얘를 구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 루트 없애면 얘가 제곱, 그죠? 그래서 XC는 여기 Z 제곱에 Z 제곱에 R의 제곱, 여기 제곱 없애주면 다시 루트. 자, 여기 임피던스가 이 10이라 했으니까 10 제곱에 빼기 6 제곱 루트 씌우면 되겠네. 이렇게 구할 거냐, 그냥 아는 6대 8대 10으로 구할 거냐,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8 답 3번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번. 자, 저항이 15ohm인 자, RC 직렬 회로에서 주파수가 60Hz. 자,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100V의 전압, V가 100V. 그리고 가했더니 이때 4A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흐른 전류가 4A다. 흘렀다면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는 얼마니까? XC를 구하라. 그럼 조건은 줬죠. R과 R과 요거 C에 대한 직렬 회로라고. 그러면 일단 여기 써봐요. 자, 내가 요거 XC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여기 전압도 줘줬고요, 그죠? 여기 주파수 줘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XC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R값도 또 줘줬고 다 있네. 그럼 일단은 임피던스 구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는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 전체 전류가 얘가 4고 전압이 100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통해서 임피던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그럼 얘는 4고 얘가 100이니까 나눗셈 하면 25만 100 아니라 25ohm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임피던스 나왔고 여기 저항값 요거 있고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방금 똑같은 대로 Z는 R 제곱에
XC 제곱의 루트 값을 구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에 XC는 Z 제곱에 마이너스 R의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제. 그럼 다시 쓰면 25니까 25 제곱에 마이너스 R이 15 맞죠? 맞나? 15. 그럼 15 제곱에 루트 씌우면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끄집어내면 됐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 23번.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XC니까 그냥 간단하게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주파수 줬으니까 377에 해갖고 곱하려고 C 봤더니 C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RC 진열 관계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8번. RC 직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의 이 크기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가지고 조금 바꿔봤다 얘기해요. 그럼 임피던스 Z는 R 제곱에 XC 제곱에 루트 값을 원래 구해야 되는데 가나다 답을 보니까 요거 XC를 뭘로 바꿨다? 원래 값인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놨다 이 얘기죠. 그럼 대입만 하면 얘는 R의 제곱에 오메가 C분의 1에 대한 여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런 모양 답 찾아주면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답이 4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여기를 없애고 뭐다?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서도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자,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이때 흐르는 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흐르는 전류 한번 구해보래요. 자, I를 구하려고 봤는데, 자, 지금 조건이 뭐라고 줬냐면, 자, 콘덴서가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주파수가 60Hz라고 줬다. 자, 일단 요거 두 개 값만 보면 나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XC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전압 V가 100V를 주어진 이 상태에서 전류값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뭐 하라는 얘기 이거? 전류 I가 C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이 말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쓰면 전압은 주어졌으니까 전압 그대로 쓰고요. 이때 저항값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XC로 보겠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XC 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식 써보면 얘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 그럼 얘를 가지고 한다면 법문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네. 2파이 F니까 얘 60Hz 그럼 377 콘덴서 C값 10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전압 V 100 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고해 보시면 답이 0.376 나오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번. 자, 교류는 그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가나다라 답을 보니까 코일에 잘 흐르나 아니면 뭐 콘덴서에 잘 흐르기 곤란해진다. 코일하고 콘덴서 값을 두 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류 값을 한번 써보자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 60번. 자, 처음에 IL에 흐르는 이 전류와 IC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써보자 얘기해요. 그러면 IL이니까 당연히 저항 값은 XL 값이 될 거고 분의 V가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XC 분의 V가 될 거고.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 주파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주파수로 끄집어내야겠네요. 다시 쓰면 얘는 오메가 L 분의 V, 얘는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 값.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써보면 2파이 FL 분의 V 값. 얘는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오메가 C V에서 다시 쓰면 2파이 F C V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비례 관계만 보면 되겠네. 이 전류가 요 주파수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죠? 이 전류는 이 주파수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주면 자, 코일에서는 잘 흐르나 콘덴서는 흐르게 골라진다. 아니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값이 커지는 게 누구? 이건 콘덴서잖아요. 틀렸고. 2번 콘덴서에서는 잘 흐르나 코일에서는 흐르기 곤란해진다. 맞는 얘기죠? 이거 반대니까. 그래서 답은 2번. 3번 코일 콘덴서에 다 흐르기 곤란하다. 아니죠. 얘한테는 증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커지는 거니까 답 2번밖에 될 수가 없더라.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LC 직렬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겨보시면 61번. 자, 저항이 R이고 유도 리액턴스가 XL, 용량 리액턴스가 XC, 직렬 접속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 문제 자체에서는 XL과 XC를 각각 주어졌지만 우리가 허수보다라는 것까지 표현해주게 되면 R은 R이고 XL은 JXL이고, 그죠? 그 다음에 XC는 마이너스 JXC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직렬돼 있으니까 다 합을 하면 되는데 R 플러스 하고 J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서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 돼 있거나 아니면 크기 돼 있다면 크기도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크기 하게 되면 R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XL 빼기 XC 요거에 대한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임피던스의 크기 모양.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답이 3번 모양이 있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2번. 아이고.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ER 80V. ER은 얘기 뭐냐면 R에 걸린 전압이란 뜻이에요. R에 걸린 전압이 80. 그 다음에 EL, L에 걸린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C에 걸린 얘는 그냥 2라고 줬네. E가 100V. 콘덴서에 가해지는 전압은 얼마냐? 여기가 100V가 아니네요. 여기가 100V.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얘하고 세 개가 존재한다는 이 전압들은 임피던스하고 똑같은 관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네 둘이 빼갖고 얘를 더해서 100이 되겠다 얘기잖아요. 자, 그럼 관계만 잘 봐봐요. 식 쓸 필요 없어요. 자, 6대 8대 10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8이니까 10이면 여기 6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6 나오면 몇 배 돼, 이거? 여기가 40V면 서로 뺄 거죠? 뺄 거니까 60 나온다는 얘기죠? 6대 8대 10. 그냥 40V. 책에 있는 것처럼 풀 필요 없죠? 40V 답 3번. 이런 문제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응? 보너스 문제잖아요, 보너스 문제. 그 다음 63번. 자, R이 3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L이 8이고,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이 4옴. 자,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은 그냥 머릿속만 기억하는 거예요. 얘들 빼면 얼마? 어차피 뺄 거죠? 4. 그러면 얘는 3이죠? 3대 4대 5. 5라고 되는 거 답 1번. 고민할 거 있어요? 없죠? 관계식만 이해하면 된다는 게요. 어차피 얘는 XL이고 얘는 XC잖아. 그죠? 뺄 거잖아요. 누가 더 크든 간에 크기는 우리가 부호 상관 안 하죠? 다 절대값 씌울 거니까. 빼버리면 4이고 3이니까 3대 4대 5. 64번. 자, 6ohm의 저항과 저항이 6ohm이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자, 10ohm. 그 다음에 2ohm의 용량 리액턴스가 XC가 2. 이때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60Hz의 헤르츠, 그 다음에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회로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전류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바로 식만 쓰면 되겠죠.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값. 그럼 V값은 얘가 주어진 게 100V 주어지니까 100V 쓰면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 식 쓸 필요 없겠죠, 이제. 얘 뺄 거죠? 빼보니까 얼마? 8. 6대 8대 10. 그래서 10A가 되는 거 2번. 남 65번. 자, R이 4ohm, 그 다음에 XL이 8ohm, 그 다음에 XC가 5ohm.
자, RLC 직렬 회로에 자 2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자 V가 20V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의 XL에 걸리는 이 전압은 그냥 XL에 걸리는 전압, 즉 다시 말하면 VL을 구하세요, 이 뜻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누구? 전류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L 값이니까 XL을 곱해야지만 우리가 VL에 걸리는 전압 구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전류 구하기 위해서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그럼 임피던스 봤더니 얘네들이 세 개가 직렬이더라. 얘들 빼줄 거죠? 빼버리면 3이죠. 3대 4대 5. 전압 20. 얘는 4. 그럼 여기가 4. 곱하기 XL 주어진 게 8. 32V. 답 4번. 자, 이번에는 RLC 병렬 회로입니다. 자, 책을 752페이지 펴보세요. 752페이지. 자,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죠. 책에 있는 그림은 조금 늘려서 그렸습니다. 자, R, L, C. 그 다음에 여기 교류전압 V, 볼트.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회로를 좀 따져보면, 자, 여기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전류가 흘러가면서 여기 접속점에 대해서 밑으로 하나, 밑으로 하나, 밑으로 하나 흐르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전류가 쪼개지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R,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L,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직렬을 배웠던 것처럼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좋겠지만, 임피던스라는 거는 직렬일 땐 더하지만 우리가 병렬일 때 어떻게 돼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줘야겠죠. 이 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가 3개예요, 3개. 그럼 3개면 우리가 복잡해지죠. 다 똑같이 역수를 놓고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임피던스라는 거에 대한 역수 관계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의 역수. 얘가 누구냐면 우리가 어드미턴스라는 Y라고 씁니다. 자, 얘 관계가 임피던스라고 있다면 Y분의 1이고 Y 어드미턴스라면 Z분의 1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컨덕건스 관계 잘 알죠? 컨덕건스가 우리가 병렬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줘요? 얘네 둘을 서로 그냥 덧셈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합성 어드미턴스예요.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먼저 임피던스를 바꿔보자. 자, R은 그냥 R이죠. 자, 얘가 임피던스. 그럼 얘도 임피던스 바꿔주면 J의 XL, 얘가 임피던스. 자, 그 다음에 C를 임피던스 바꾸면 마이너스 J의 XC, 요게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번에는 어드미턴스 바꾸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역수죠. 이제 역수니까 얘는 R분의 1이 될 거고, 얘 역수니까 JXL분의 1이 될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J가 이제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자로 써야 되니까 얘를 끄집어내면 얘 값이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 또 역수해주면 마이너스 J XC분의 1이 될 건데, 얘도 마이너스 여기 J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분자 쪽으로 끄집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J의 XC분의 1이 된다 얘기죠. 이렇게 다 어드미턴스를 바꾸는 이 상태에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즉 Y는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그냥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 숫자들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R분의 1 플러스 J의 이번엔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합성 어드미턴스 값.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크기 구하겠다. 그럼 크기는 똑같죠 뭐. Y의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우면 얘가 실수, 얘가 허수란 얘기죠. 그럼 실수 제곱, 허수 제곱 하면 되니까 R분의 1에 얘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다시 가려고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여기다 제곱 루트 씌우면 이게 어드미턴스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을 병렬이다 하게 되면 여기 C 사라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RC 병렬 하면 여기 L 값 사라지면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이렇게 그냥 바꿔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위상 구해보도록 하죠.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자, 위상 관계. 자, 위상 구해보면, 자, 세타는. 자, 아크탄젠트인데, 자, 여기 실수 허수예요. 근데 실수가 얘죠? 그러면 얘는 R분의 1. 허수는 얘는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약간의 문자 정리를 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문자 정리를 해버리면 아크탄젠트에 R분의 1이면 번분수니까 얘가 올라버리면 그냥 R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 가로 열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XC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다시 쓰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뭘로? 오메가 C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얘를 바꿔보면 얘는 그냥 이는 그냥 그대로니까 오메가 L 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얘도 하나의 공식. 이런 모양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도 기억하면 좋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꿀 자신이 있다면 얘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얘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요거 R분의 1 어디서 많이 배웠었죠? 역수관계 누구예요? 컨덕컨스 G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컨덕컨스 G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G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게 뭐냐면 리액턴스의 역수값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리액턴스의 역수값을 뭐라 쓸 거냐면 B라고 표현할 거예요. 얘를 서세턴스. 서세턴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C 성분이 있고 L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C 성분에 L 성분이 돼서 여기다 C라고 쓰면 돼요. C 성분이면. 그럼 마이너스 B, L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G 플러스 J의 가로 열고 B, C에서 B, L을 뺀 값으로도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자 표기법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컨덕컨스가 얼마고 서세턴스 C가 얼마고 또는 서세턴스 L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법만 이런 거라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C라는 건 용량성이고 A라는 건 유도성이니까 얘도 굳이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냥 C 성분에 대한 서세턴스가 아니라 용량성 서세턴스, 그죠? 유도성 서세턴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위상관계 보자는 게 위상관계. 우리가 그냥 RC 병렬이든 RL 병렬이든 얘는 그냥 L 성분이 있으면 유도성, C 성분이 있으면 용량성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이번엔 얘네가 두 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크기. 그래서 XL과 XC가 존재를 했을 때 이번에 XL이 좀 더 XC보다 크대요. 그때는 우리가 뭐냐? 용량성이에요. 반대로. 자, 왜냐? 얘 분수식에서 얘가 얘보다 커버린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자, 얘가 3이야. 얘가 2야. 그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봐요.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럼 빼버리면 얘가 남겠죠? 그러니까 용량성. 그럼 반대로 XL과 XC가 있는데 이번엔 XC가 더 크다. 그럼 당연히 유도성. 그 다음에 XL과 XC가 있는데 얘들이 서로 같다 하게 되면 상관없죠? 빼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동상성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이 전류 표현해봤고,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자, 아래 흐르는 전류. 자, 아래 흐르는 전류 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전압값은 여기 전압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전압 똑같은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구하고 싶다. 여기 저항이 R이니까 아래 흐르는 전류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뭐다? 그냥 R분의 V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L에 흐르는 이 전류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L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때 우리가 눌 때 또 실수하면 안 돼요. 얘는 이 값이죠. 임피던스가. 근데 얘는 어드미턴스 값이에요.
괜히 또 어둠에서 값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를 여기를 넣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이 임피던스가 이번에 JXL 분의 V로 놓겠다 얘기죠. 좀 더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J의 XL 분의 V로 쓰겠다 이 뜻이고, 일곱 번째 C에 흐르는 전류 하겠다면 얘는 마이너스 J의 XC 분의 V로 놓으면 된다는 얘기고, 예쁘게 쓰면 J의 XC 분의 V로 놓겠다 이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덟 번째, 자 그러면 이때 전체 전류 I는 봤더니 얘도 뭐다? 실수, 얘는 허수란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 전체 전류라는 거는 아래 흐르는 이 전류에 대해서 IC에서 IL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기죠. 크기까지 구하면 IR의 제곱에 IC 마이너스 IL의 IC 마이너스 IL의 역에 대한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전류의 크기 구했다는 얘기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 이때 역률과 무효율. 자 그럼 역률 무효율은 우리가 역률은 코사인 세타, 무효율은 사인 세타라고 쓴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본다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삼각형을. 자 이번에 실수가 누구예요? R분의 1이죠. R분의 1이니까 우리가 R분의 1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 컨덕턴스 G로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 높이는 허수부의 누구다? 서세턴스 B. 얘들을 합한 게 누구다? 어디턴스 Y가 나왔다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 얘기죠. 그래서 Y분의 G. 그러면 얘는 S자 그리면 되는 거니까 Y분의 B가 되겠죠. 자 이게 공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 병렬이죠. 병렬의 얘기는 누가 똑같다? 전압이 똑같더라. 그러면 여기 곱하기 전압과 여기 곱하기 전압해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임피던스를 뜯으면 임피던스 분의 1 곱하기 V라는 얘기죠. 얘를 누구로 보겠다고? 어드미턴스를 보겠다고. 그러면 다시 전류 I는 YV가 된다는 얘기죠. I값. 그럼 얘도 누구 나와 이거? 당연히 똑같이 해보면 아래 흐르는 전류. 맞아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전체 전류분의 뭐다? IX가 되겠죠. 리액턴스 전류.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RLC 병렬입니다 하게 되면 요거 C 성분에 대한 거와 L 성분에 대한 걸 빼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RC 병렬이다 하게 되면 여기 C 성분 쓰면 되는 거고, 그죠? L이다 하게 되면 L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역률과 무효율을 구하세요라는 하는 문제 중에서 병렬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굉장히 좀 적기는 해요. 거의 직렬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기능사에서는. 근데 우리가 산업기사나 기사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도 병렬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병렬 값을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지금 봤더니 얘는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뭘로 넣는다? 전체 전류분의 무조건 아래 흐르는 전류와 전체 전류분의 리액턴스 흐르는 전류 가지고 우리가 역률이냐 무효율이냐 이렇게 값을 정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간혹 뭘 주냐면 직렬과 했던 대로 임피던스 값 주거나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 보고 얘 병렬에 대한 역률과 무효율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앞에 썼던 우리가 직렬 상태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직렬 상태. 그때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로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률 우리가 무효율은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병렬에서 얘 똑같은 임피던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사인은 임피던스 분의 R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대가 됐다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언제 쓰느냐? 두 개의 소자인 경우만. 지금처럼 RLC 병렬 해오다 한다면 무조건 전류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단 RL 병렬이나 RC 병렬인 경우에는 임피던스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얘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잖아요, 얘. 그럼 다시 쓰면 코사인 역률은 y분의 g에서 어드미턴스니까 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r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L값 봐도 되고 뭐 C값 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자. X값으로. 그렇게 보면 크기니까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이 G란 얘기는 R분의 1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리해보는 거야, 정리. 그럼 정리해보면 얘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얘는 여기의 값이 이게 범수가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범분수인데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값이 곱을 해봤을 때 어떻게 돼, 이거? 밑에는 곱해주고, 그죠? 그 위에는 얘 없고 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제곱에 r, 이거 좀 자리가 좁네. 곱해보면 rx 여기 제곱하고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r의 제곱해서 분의 r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루트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분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밑으로 올리고 얘를 올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올려버리면 얘는 얘하고 얘 곱한 게 분모값이죠. 그러면 r 값에다가 루트 씌워준 값에 x 제곱에 플러스 r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고, 얘는 1하고 얘 곱한 거니까 위에다 올려주면 얘는 r 제곱에 x 제곱에 루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곱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이 루트를 벗겨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본다면 얘하고 이제 약분될 수 있겠죠. 여기 r 값이니까 이렇게 x 제곱이 아니라, 그럼 얘하고 약분될 수 있겠죠. 그럼 약분되면 뭐 남아요, 이거? 이 값이잖아. 그럼 누구? 이 값.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까지 증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두 개 소자일 때만 쓰겠다, 이게 두 개 소자일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식이 여기는 사인 세타가 임피던스 분의 r 값을 구할 거고, 여기는 뭐다? x 값을 구할 거고.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아예 쓰지 마요. 두 개 소자일 때만 쓸 거니까. 자, 또 앞으로 넘겨 오셔서 747페이지. 자, 66번 보세요. 자, 임피던스의 역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어드미턴스.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 67번. 어드미턴스의 실수분을 무엇으로 나타내니까? 실수분 누구였어요, 여기? r분의 1이잖아. r분의 1은 누구? 컨덕컨스. 컨덕컨스 되는 거 답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68번. 자, 임피던스가 Z가 6 플러스 J8인데 이때 컨덕컨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실수가 가장 많이 하는 이 부분인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어떻게 실수하냐면, 임피던스니까 당연히 여기가 R 자리고 여기가 어떤 리액턴스 자리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물어본 게, 나한테 물어본 게, 이 컨덕컨스 G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를 6이라고 보고 6 뭐 한다? 6분의 1 넣고 한다는 얘기예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임피던스의 이 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이 자리가 R 값으로 봐도 되지만은 그 R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 값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로? 먼저 어드미턴스를 바꿔야 돼요. 어드 바꾸면 얘는 역수니까 6 플러스 J8에 대한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계산한 값이 뭐가 나온다? 실수부 자리가 컨덕컨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항상 이 분수식의 분모에 어떤 허수부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공의 복수수 또는 컬렉 복수를 이용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곱하기 똑같은 모양이 뭐다? 부호가 반대일 거.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곱해버리면 6 곱하면 36. 그리고 6하고 8하고 곱하면 6, 8에 48. 그리고 j2의 마이너스. 얘 곱하면 플러스 j2의 48. 그리고 88 곱하면 64.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j 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얘기죠. 여기에 다시 6 마이너스 j8. 그럼 다시 쓰면
48, 48 되는 허수부 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죠. 얘네들 더하면 당연히 100이 나올 거고, 얘는 6 마이너스 j 8이 될 거고, 100은 얘에 대해서 공통 분모니까 굳이 표현하면 0.06 마이너스 j 0.08 해도 된다는 얘기죠. 0.06. 그래서 답이 1번 찍으셔야겠죠. 자,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자, 그 다음에 69번. 자,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가 XL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답 맞추지 마세요 라는 문제가 거의 같아요. 틀려봐라 이런 말이죠 뭐 사실. 자, 그러면 얘는 R과 L이 지금 병렬로 되는 이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드미턴스 값을 써보는 거예요. 임피던스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병렬로 되는 회로, 병렬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미턴스 값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진 게 R분의 1과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저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XL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먼저. 그러면 이 값을 봤더니 얘네가 다 뭘로 구했어요? 크기를 구해야 크기. 그럼 크기를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이번엔 임피던스로 바꾸면서 크기로 바꿔주면 얘는 R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XL분의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이 값의 역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한다 이제?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하세요 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면 통분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버리면 아까 저기서 연습했던 대로 자 R과 제곱에 XL과 여기 제곱에 그죠? 그 다음에 분의 여기는 XL의 제곱에 여긴 플러스 R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진 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 값을 봤더니 이런 답은 없으니까 뭐 한다? 여기 2라는 숫자는 1분의 1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이렇게 곱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럼 곱해버리면 얘 곱하니까 얘는 R의 제곱 이 순서 바꿔볼게요. R의 제곱 XL 제곱 루트 분의 얘 올라가 버리면 R의 제곱에 XL 제곱에 루트죠. 그럼 제곱 루트 되어 있으니까 얘 벗겨둘 수 있겠네요. 그럼 벗겨버리면 그냥 RL 값만 XL 값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답 보시면 답이 4번에 있죠. 여기가 69번.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의미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뒤는 뭐예요 이거? 그냥 수학이에요. 분수 계산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놓치지 않게 꼭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7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